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이 도내 선거 판세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3지대 연대 움직임이 빨라질 거라는 전망과 함께 이들의 연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인공습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시설은 폐쇄됐고 불법업과 밀렵으로 겨울철새 개체수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도 일부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해외 연수에 나섰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기부하는 푸드트럭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불법 영업 규정에 묶여 맘 놓고 영업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총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의 바른미래당 탈당으로 이른바 제3지대 연대 움직임도 더욱 바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 비해 그 구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어서 연대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을 70일 앞두고 정치권의 관심사는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였습니다. 특히 당내 내홍을 겪어왔던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인 안 전 의원의 역할에 주목해왔습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안 전 의원이 탈당하면서 정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게다가 안 전 의원의 결단이 줄 탈당으로 이어질 경우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기는 마찬가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예비 후보자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나 다선의 경륜을 앞세워 총선 채비를 하고 있는 주승용 의원에게도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신당이 3지대 연대를 위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접촉을 늘려갈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구심점이었던 안 전 의원이 빠르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진보 세력 결집이란 명제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심판할 거냐 더 밀어줄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결합돼서 하나가 된다 할지라도 제20대였던 국민의당의 바람은 불기 굉장히 힘들다. 또 대한신당에 합류하지 않은 이용주 의원은 무소속 행보에 이어 여당 입당이란 전략을 제시했고 정인화 의원 역시 여전히 총선까지 무소속으로 민심을 얻겠다며 야당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3지대 연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선 설득력 있는 명분 제시가 과제로 남은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까지 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뭉쳤던 4+1 협의체가 총선을 대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도내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후보자 공모 결과 도내 10개 선거구에 3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수 갑과 나주 화순 선거구에 각각 5명의 후보자들이 지원해 가장 많았으며 해남 완도 진도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각각 2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천 적합도 조사와 면접 심사 등을 진행해 경선 후보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 후보자들의 경력에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 사용이 불어되며 청와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만 행정관, 비서관 직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과 지방의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에 아랑곳 않고 지방정부나 의회는 해외 연수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가 4명으로 늘었던 지난 27일.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시켰고 이튿날인 28일 전남 시군병원에도 선별 진료소가 설치되는 등 대응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날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9일짜리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9명은 독일과 헝가리, 체코로, 안전건설 소방위원회 의원 8명은 네덜란드와 벨기에, 독일로 향했습니다. 총 7천여만 원의 연수 경비는
자부담 없이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습니다. 굳이 관광 일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선진지의 정책을 배워오겠다는 해외 연수가 국가적 전염병 위기 상황보다 시급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연수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고 개탄스럽습니다. 외유성 연수와 세금 낭비 연수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외여행 자제 분위기 속에 전라남도는 수억 원을 들여 농어민 수십 명의 유럽 해외 연수를 강행했습니다. 전남뿐만 아니라 우한 지역 교민들의 임시 생활시설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충청에서도 기초의회 의장들이 동유럽으로 떠나 주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불안감 속에 해외여행을 줄 취소하고 정부는 전 부처가 총력 대응을 선언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누군가에겐 혼란스러운 현안이고 누군가에겐 강 건너 불일 뿐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목포 한국병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서 관계자들에게 전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시군 보건소와 의료기관 55곳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전남에는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11명이 머물고 있으며 매일 건강 상태가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고흥 지역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던 고흥만 인공습지 일대가 요즘 관리 부실로 엉망입니다. 일부 관광시설물이 폐쇄되는가 하면 불법 어업, 밀렵까지 판치는데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겨울 철새 개체수마저 크게 줄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 관내 4개 읍면 지역에 걸쳐 조성된 공만 간척진의 280헥타르 면적의 인공습지입니다. 천년기념물 201호 큰 고니가 유영하고 기러기,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 수만 마리가 겨울을 나는 고흥 지역의 대표 철새 도래지입니다. 하지만 이 일대는 사실상 방치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공만 일원에 대한 관리 주체가 공군에서 농어촌 공사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고흥만을 조망하기 위해 조성된 목조 데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굵은 철망으로 굳게 닫혀 있습니다. 방조제 일원은 보트와 캠핑카까지 동원돼 낚시꾼들에게 점령당했고 그물까지 동원된 어로행위의 흔적들도 목격됩니다. 모두 금지된 불법 행위입니다. 심지어 인근 주민들은 불법 밀렵 행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농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새를 쫓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총소리가 탕 소리가 나고 나면 새가 많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철새들의 개체 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어요. 나 여기 가까이 사니까 때로는 보면은 걔네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고 나도 좋아서 이제 자주 오는데 보니까 뭐 하루 이따 그냥 가버려 다.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 측은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근절 대책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군의 슬며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불법으로 배가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어려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얘기를 해서 그쪽에 권한이 있으니까 저희는 계도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니까요. 고흥만 일원은 현재 리조트와 오토 캠핑장, 수변 공원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관광 자원화 사업의 중심이 될 고흥만 인공습지 일원은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의 무관심 속에 급격히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여수산단 주변에 대한 환경 실태 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 조사가 상반기 안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는 오는 3월 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 뒤 6월 안에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또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업체들이 발표한 환경 개선 투자 계획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염물질과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부의 대체 녹지 조성에 정부의 대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올해 말까지 지가 상승분을 투자해 공장 증설에 따른 녹지 감소에 대처해야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아직까지 17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수시 의회도 여수산단의 신증설이 계속되면서 환경적 보완이 시급한데도 녹지축 조성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수시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봉사단체와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푸드트럭을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럭을 기부받은 장애인들은 인적이 드문 곳을 전전하면서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여수 섬달천 인근. 차량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도로에 김 씨를 비롯한 중증장애인 4명이 푸드트럭을 세우고 카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한 민간 봉사단체가 기부한 푸드트럭입니다. 중증장애인 3명이 함께 일해 얻는 순수익은 주말 기준 하루에 1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기름값과 재료비를 빼면 평일에는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도심에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과 단속이 빗발치다 보니 인적이 드문 곳을 전전하며 영업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마저도 불법입니다. 여수에서는 각종 축제 때를 제외하면 합법적으로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는 민원 들어오면 또 나가야죠. 기동성, 이게 움직임 자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거운 것도 많이 이제 들고 내리려 해야 되니까 더 힘들죠. 많이. 그 장애인들도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들이 푸드트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것을 대여를 해서 뭐 수익을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분들 직접 일을 해서 자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면서 행복하잖아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취업도 안 됩니다. 취업할 곳도 없고요. 그러나 여수시는 축제 기간을 이용해 영업하면 된다며 일부에게 푸드트럭 영업 공간을 제공하는 건 특혜라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어떤 특정한 분한테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도 그 기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 따라야 되잖아요. 하지만 여수시와는 달리 인근 순천시는 지정된 구역을 두고 허가만 받으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푸드트럭이 불법 영업 규정에 묶여 정작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섬진강 제첩잡이 손틀어업을 세계 중요 어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광양과 화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손틀어업의 보존을 위해 UN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등재 신청을 할 계획이며 신청 뒤 서류 평가와 현장 방문,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7곳이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산 인삼농업과 제주 밭담농업 등 4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99인 황새 한 마리가 순천만 인근 농경지에서 월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에 관찰된 황새가 인식표인 가락지를 부착하지 않은 야생 황새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새는 세계적으로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도사동 신보아파트 10통 주민 62만 1,000원, 신보아파트 강현주 통장 20만 원, 광양제철고등학교 2학년 순천지역 어머니회 20만 원, 순천시 서면 지본마을 주민 20만 원, 월등면 송천마을 주민 20만 원, 여수시 남면 횡간마을 주민 18만 2천 원, 둔덕동 둔덕주공아파트 5통 주민 14만 5천 원, 광양제철고등학교 박수영 10만 원, 순천 왕운중학교 박정현 10만 원, 여수시 돌산읍 봉양마을 주민 10만 원, 여수시 묘도동 광양포마을 주민 6만 원, 문수동 주민 5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여수 하수 종말 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이 마련돼 웅천 신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40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해 웅천지구 하수 종말 처리장에 악취 저감 시설 4기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여수 웅천지구에 설치된 하수 종말 처리장은 하루 8만 톤씩 지역 하수를 처리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인근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악취 민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있는 수변 공간이 상반기에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